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한손입니다. 자, G80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. 우리 문파크 기억하고 있죠? 이 차 역시도 제가 산다는 거. 이게 오늘 아침에 사전 계약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제 GV80을 출고를 도와주셨던 영업사원분께 미리 연락을 해서 사전 계약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전 계약을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조금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떤 거냐면, 사실 이전 GV80을 실제로 샀을 때 물론 뭐 완벽한 차는 사실 없죠. 그래서 단점들도 좀 있고 뭐 장점들도 있었는데 단점들을 좀 이야기를 안 했어요. 그 이유가 아무래도 내 차다 보니까 조금 사심이 섞여서 쓴소리를 할 것도 안 하고 안 할 거는 아예 안 해버리는, 뭐 약간 이런 식이 있었는데, 오늘 출시할 이 G80에 대해서는 옵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출시했을 때 출시 가격이 5,390만 원이에요.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면 5,247만 원의 금액이 내려갑니다. 그래서 처음 출시됐던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네, 이거 나름 착하게 나왔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, 옵션 가격이 좀 사악해요. 원래 이거 그때 재미난 거, 옵션 가격이 GV80에 들어갔던 옵션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, 가격도 대부분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이거 완전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. 그걸 제가 좀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고요. 근데 이게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들이 다 많아요. 풀 LED 헤드램프랑 방향지시등, 그 다음에 전조등과 리어 램프까지도 풀 LED 계기판으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중 접합 유리가 앞면과 그 전체 도어가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을 안 집어넣어도 웬만큼 옵션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엔진 트림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. 2.5 가솔린, 그리고 3.5 가솔린과 2.2 디젤이 나오는데, 저는 3.5 가솔린을 사전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. 2.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5,390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, 2.2 디젤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0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 됩니다. 게다가 3.5 가솔린, 제가 선택한 모델은 말이죠, 무려 660만 원을 추가하면 3.5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전에 GV80이 출시될 때 가솔린 모델은 나중에 출시가 됐었잖아요. 그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이번 G80 같은 경우에는 전 트림이 한꺼번에 가솔린과 디젤이 다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전기차도 나온다는 거 얘기 들었어? 이게 전기차 나와요? 뭐 G80이 전기차가 나온대요.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이 3.5 가솔린을 사야 되나 전기차를 사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. 일단 디자인으로만 보면 이전에 출시했던 GV80과 거의 뭐 쌍둥이답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, 우리가 그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 자체가 GV80보다는 좀 더 유선형의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뽑혀져 있어요. 특히 이 하단 프론트 범퍼 요 밑에 부분을 보면은 GV80보다는 좀 더 매끄럽게 디자인 좀 되어 있다라는 느낌과,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GV80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각져가지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표현을 했다면,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그릴과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유선형으로 해서 차가 좀 더 선 자체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컬러가 카리프 그린입니다. 제가 선택했던 게 우유니 화이트 GV80을 출고를 했는데,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표 좀 해달라고 했어요. 제가 무슨 색의 GV80을 사야 되나 라고 여쭤봤는데 가장 많은 댓글이 화이트랑 이 카디프 그린이었습니다. 근데 GV80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도 좀 크고 라인들 자체가 너무 예뻐서 사실 어두운 컬러보다는 좀 밝은 색의 화이트를 사실 선택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 G80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무슨 색의 무슨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되나. 이 카디프 그린 생각보다 좀 괜찮거든요. 특히 이 세단의 이 컬러를 하니까 좀 더 뭔가 잘 어울리는 슈트를 입는 나같이 멋진 남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컬러가 좀 되게 많아요. 그 이전에 선택했던 이름이 좀 바뀌어요. 베르비아 화이트, 멜버린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무광이에요. 요거는 70만 원을 추가하면 무광 컬러 총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, 예전에는 카디프 그린의 무광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선택할 수가 없네요. 딱 2가지밖에 없어요. 무광 화이트랑 무광 그레이 정도 2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추가 금액을 주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화이트, 그 다음에 실버, 메탈, 블랙, 골드 코스터 실버, 그 다음에 그레이, 블루, 아니 블루가 3개네? 로얄 블루, 레시피 블루, 태지먼 블루. 그러니까 로얄 블루는 기존의 그 남색, 그 다음에 레시피 블루는 약간 좀 밝은 파랑색, 그 다음에 태지먼 블루는 약간 오묘한 색인 것. 이게 태지먼 블루 아니겠지? 이거네. 이게 카디프 그린이 아니라
태지먼 블루라고 하는 색이네요.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네. 그러니까 카디프 그린이라고 하는 컬러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태지먼 블루라고, 지금 이게 태지먼 블루 색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핀토스 그린이라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, 그 군대 가면은 그 국방색 옷 있잖아요. 그거 많이 빨면 물 빠진 색깔이 바로 이 핀토스 그린이고요. 사라 베이지라는 게 좀 새로 나왔어요. 근데 요게 이 안에 지금 전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이쁜 것 같거든요. 사라 베이지, 그 다음에 세도나 브라운, 그리고 블레이징 레드랑 프로토 레드,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버건디, 그래 버건디 색을 좀 총 16가지인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, 열세 13가지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일단 문파카드 먼저 볼게요. 문파카는 무슨 색이 했으면 좋겠어? 빨간색. 그래, 빨간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레시피 블루 혹은 블레이징 레드 아니면 타라 베이지, 셋 중에 한 가지 컬러를 사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면, 아직 사전 계약 단계라서 컬러를 바꿀 수가 있대요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댓글로 제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, 아마 G80은 화이트색이 아닌 조금 더 튀는 색깔의 컬러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. 이 휠, 이게 지금 3.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추가하면 이 20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게 그 GB80에 들어갔던 휠과 디자인이 좀 많이 비슷해요. 물론 인치는 얘가 2인치가 작죠. GB80은 22인치가 들어가고 옵션 가격이 150만 원이 들어갔는데, 얘는 70만 원을 추가하면 이 휠로 바뀝니다.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, 이게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19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 19인치 휠이 2.5 가솔린과 2.2 디젤 옵션에 추가하면 들어갔던 그 휠과 사이즈는 똑같아요. 그러니까 디자인은 다르네요. 디자인은 다른데 휠 인치 사이즈는 똑같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전에 GB80 탈 때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게, 제가 22인치 휠을 선택을 했는데 20인치 휠에는 그 액티브 노이즈 사운드라 해서 노면의 소음을 좀 잡아주는, 좀 정석해지는, 조용해지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22인치에는 안 들어갔어요. 22인치에만 선택이 됐습니다. 근데 이번에 G80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액티브 노이즈 컨셉 얘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일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옵션을 다 선택을 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저도 아마 이 휠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충격적인 게 있어요. 우리가 GB80 때 굉장히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이야기했었죠. 그게 투피 브레이크가 좀 약해요. 왜냐면 워낙 덩치도 크고 무거운 차에 투피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. 근데 이 G80에는 3.5는 포피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에 제네시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얘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3.5 같은 경우에는 포피랑 그 다음에 이 캘리퍼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레터링이 들어갑니다. 그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자, 어쨌든 옆으로 가죠. 근데 옵션이 다 똑같아. 스탠다드 디자인, 이 가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, 똑같습니다. 스탠다드 디자인,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터 1, 셀렉터 2가 있는데, 저는 지금 고민하는 게 마찬가지로 디자인 셀렉터 2를 선택을 할 겁니다. 근데 고민하는 게, 이게 그냥 블랙을 할지 브라운을 할지 아니면 튠 베이지, 그 좀 밝은 컬러에 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. 그걸 할지, 아니면 그 블루 모노톤이라 그래서 얘인가요? 이 색인가? 이 색이네요. 요거 약간 이 색이거든요. 약간 어두운 브라운에 남색의 투톤 조합, 요것도 좀 이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차를 선택할 때 GB80 때도 요 비슷한 색깔 선택했던 거 기억나죠? 그런 이유가 뭐냐면, 남들이 안 했던, 그리고 혹은 좀 이 실내는 좀 눈에 튀는 색을 사실 원했거든요. 물론 이거 진짜 튀는 색 하려면 이 튠 베이지, 그 베이지 투톤 하면 되긴 한데, 그거는 관리가 안 돼요. 아마 아이들과 함께 탈 거기 때문에 그 차를 샀다가 관리가 안 돼서 조만간에 이제 매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색은 안 하고, 아마 요 색깔, 이 블루 모노톤 얘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옵션 가격 300만 원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요. 컨비니언스 패키지 가격이 무려 120만 원인데, 소프트 클로징을 넣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를 사실 꼭 넣어야 돼요. 여기 보면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죠. 여기 고스트 클로징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, 요건 솔직히 나눠서 옵션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제가 GB80을 지금 타고 다니면서 전동 시트 그 18웨이 모식이랑 스트레칭 모드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요거 정도 그냥 애들이 워낙 물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쓸 때 많이 쓰는데, 요거는 정도 옵션을 좀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후면부의 디자인이 우리가 그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패스트백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요게 사실 GB80이 후면부가 약간 좀 뭉툭하다, 좀 투박하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는데,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자체, 특히 이 C필러를 트렁크까지 이어주는 이 엣지 라인이 좀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트렁크까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트렁크가 트렁크
아, 여기 있네. 야, 이거 무슨 맨날 트렁크 열 때마다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. 맨날 찾기가 힘듭니다. 트렁크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어요. 이거 눌러야 돼요. 예, 지금 보면 여기 있는데 요걸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. 우리가 GV80 문 열 때 어디 있었죠? 와이퍼 밑에 숨겨져 있었잖아요. 드럽게 못 찾았거든요.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. 근데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좁은 것 같은데? 이거 왜냐면 이 G80을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업의 오너분들이나 약간 이래서 트렁크 공간에 골프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골프백이 4개, 보스토백이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국룰이 있어요. 실제로 벤츠 S클래스가 그게 안 들어가지고 욕 오질나게 먹었지만 얘는 골프백 4개가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어쨌든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이 C필러를 이렇게 날렵하게 뽑아내서 들어갈 것 같진 않다. 자,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가장 실내에서 압도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니 해도 핸들 디자인이 정말 인정해요. 왜냐면 딱 GV80이 추구하는 그런 아름답지만 묵직한 그 중후함의 느낌이 딱 들었다면 이 G80은 스포티하면서도 날렵한 그런 느낌의 이 스티어링 휠이 가지고 있어요. 요거 솔직히 요거는 굉장히 좀 이쁩니다. 특히 요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. 이 계기판은 GV80과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GV80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거의 비슷합니다. 자, 여기서 숨겨진 거, 바로 숨겨진 곳은 바로 이 2열입니다. 2열 컴포트 패키지가 GV80 같은 경우에는 묶여가지고 230만원에 뭐 이 전동 커튼, 그 다음에 요 손거울, 그리고 뭐 목베개, 그 다음에 2열 공조기, 그 여기 LCD 창이 들어가가지고 나눠지는데요. G80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2가지로 나뉩니다.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수동 커튼 도어, 이거 GV80은 자동인데 얘는 수동이에요. 더 비싼데 수동으로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전동식 커튼, 뒷면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고 100만원입니다. 220만원을 추가하면 전동 시트, 이거 앞으로 가서 뒤로 가는 전동 시트랑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뒷좌석 목베개가 패키지 2에 들어가는데 이 가격이 무려 220만원이에요. 그러니까 GV80과 파퓰러 패키지가 100만원이 더 싸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면 가격은 차이가 안 나고 옵션을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좀 이거는 이해 못할 옵션이에요, 솔직히. 그 다음에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GV80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G80부터 들어가는데, 야, 요거 박아놓고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? 250만원이에요 미쳤다. 그러니까 이게 옵션 가격이 훨씬 비싸지네. 이거 250만원 들어가니까.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원, 파노라마 썬루프 140만원,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, 그러니까 앞에 도로를 센서를 읽어가지고 노면을 그 조절해주는, 댐퍼를 조절해주는 그 기능이 사실 들어갑니다. 그게 3.5에는 기본이고요. 2.5 가솔린과 2.2 디젤은 110만원을 추가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장안의 화제차, 바로 우파의 두 번째 제네시스 G80을 리뷰해봤습니다. 근데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. 저는 사실 이 G80이 풀옵션을 집어넣으면 7천만원 한 후반? 아니면은 한 중반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가격이 8천 초반까지 올라갑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좀 몇 개 빼면은 좀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왜냐면 아무래도 가격대를 조금 그 GV80과 차이를 둬서 7천만원 후반까지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아마 제가 이 차를 출고하면 GV80과는 좀 더 다르게, 좀 더 냉철하고 오너 입장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리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일은 아마 시승기가 올라갈 텐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. 아마 내일이 올라갈지 아니면 그 다음날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, 그 다음에 이제 3D 계기판. 3D 계기판 뭐라고요? 아침에 서가로 몸 크게 속에 3D 계기판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나 이 드립할 때마다 뭔가 그 뿌듯함이 느껴지는 건 뭘까? 이게 찐따들의 특징인가? 어쨌든 3D 계기판이랑 이런 느낌은 GV80과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